중국에서 무당은 은나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은나라의 임금은 무당들의 우두머리였다고 하죠. 전문 용어로는 정인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거북의 껍질이나 동물의 뼈에 불로 충격을 가한 후 갈라진 틈의 모양을 보고 신의 뜻을 점쳤습니다. 이런 문자를 갑골 문자라고 합니다. 한자의 기원이 되었죠. 음나라 때 정인 집단, 즉 무당들의 대표자에 불과했던 은왕은 권력을 강화하면서 점치는 권리를 독점하면서 세속과 종교를 지배하는 군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당은 사회적 지위가 하락합니다. 옌무커라는 중국의 베이징대 교수는 무당과 유학자가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 관계였음을 논증했습니다. 둘 다 점치고 푸닥거리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유학자들은 육가 경전과 예를 강조하며 사회의 지배층으로 상승한 반면 무당은 사람들에게 전시되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중국의 무당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왕랑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창이라고도 불립니다. 전한 말기에 한단, 현재 허베이성 한단시입니다. 에서 점치며 무당으로 활동했습니다. 전한의 외척 왕망이 황제로 즉위하여 개혁 정책을 실시했으나 실패하고 신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이때 왕랑은 성제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민심을 모으고 황로 이북 지역을 지배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한에 건국하여 광무제로 즉위하는 유수의 군대에 패해 죽임을 당하죠. 조선을 망친 질령군도 여성 무당이었습니다. 민비의 외척 민씨 일족들의 가렴주구 때문에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민씨 일족들은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봉급도 11개월이나 미루다가 모래가 80% 섞인 쌀을 봉급으로 지급하다가 화가 난 군인들의 봉기 때문에 응징되었죠. 이때 민비는 충주까지 도망갔습니다. 이때 민비를 찾은 무녀가 있었으니 질령군이었습니다. 질령군에 관한 뒷담화는 구한마의 역사학자인 황현의 매처녀록에 자세히 나옵니다. 훗날 질령군이라 불리는 이 무녀는 그 누구의 소개도 없이 은신처에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들어와서 중전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신령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비는 자신이 환궁할 수 있겠는지, 환궁한다면 언제가 될 것인지 물어보자 무녀는 8월 초하루에 환궁하실 것이니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무녀의 말대로 민비는 50일 만에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공으로 질령군에 봉해졌습니다. 군은 서자로 태어난 왕자뿐만 아니라 공을 세운 신하에게 하사한 칭호였으니 민비가 이 여성 무당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처녀록에 따르면 비밀 실세인 질령군은 관찰사 및 사또 임명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민비의 총애를 바탕으로 12년 동안 조선의 정치를 주물럭거렸습니다. 질령군은 세자가 병이 들자 금강산 1만 2천 봉에 봉우리마다 쌀 한 섬, 돈 1,000양, 무명 한 필 등을 바친 후 굿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민비는 막대한 비용을 굿하는 데 탕진했죠. 조선을 망친 삶은 민비와 민비의 비선실세 질령군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그림자가 보이는 건 저뿐인가요? 사실 조선시대에도 유학자들이 점을 쳤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점을 치며 왜군과 싸울 길이를 택하였습니다.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에 점을 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문명의 이기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가나 재벌 총수나 가끔 점치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점쟁이와 무당에게 물어보고 처리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건진 법사, 해우, 스님, 천공 스님 등 순임인지 무당인지 점쟁이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정크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풍문이 들립니다. 일부는 이명수 기자가 폭로한 서울의 소리와 열린 공감TV의 취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5자로 끝나는 자동차 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길한 수인 홀수를 선호하여 약속을 잡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최성원으로 개명한 최순실이 오방색을 떠들고 다녔던 것과 유사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기원전 20세기 때처럼 무당이나 점쟁이에 둘러싸여 국정을 운영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떨까요? 북한과의 전쟁 여부도 점쟁이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요? 국가 원수를 만나야 하는 날짜로 손 없는 날 등 점쟁이에게 물어서 약속을 잡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요? 미신과 무당, 점쟁이에 휘둘리지 않는 후보, 이재명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힘당의 김재원 의원, 제주 시민들, 김건희가 의지했던 무당 또는 점쟁이들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되며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홍준표 후보의 주장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절대 안 돕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내일 언론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해우의 머리 위로 호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사진입니다. 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씩이나 연등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나란히 걸려 있는 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이렇게 적혀 있는 등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적힌 연등은 일반적인 불교에 등장하는 연등이 아닙니다. 삼족으로 보이는 새의 문양과 태극무늬가 그려진 생소한 형태의 등입니다. 불교보다는 무속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을 달려면 등값을 냅니다. 이 행사에 걸린 등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한 50개 남짓 돼 보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상당한 액수의 등값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도대체 이런 행사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름,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직책이 나란히 걸려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는 소외 가죽을 벗기는 잔인한 구판에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등을 달고 무엇을 기원했습니까? 그때부터 반역의 뜻을 품고 검찰 왕국을 세울 꿈을 꾼 것입니까? 이날 행사는 김건희 씨를 둘러싼 무속 네트워크, 무속 집단의 또 다른 한 축인 연민복지재단이 후원한 서하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연민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직접 연단에 올라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모습도 확인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연민복지재단 이사장 이현동 씨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여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사람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현동 씨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의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이 내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은 검찰이 분리 기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는 바로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김건희 씨라고 내가 안 이상, 그분이 그분인가 안 이상 사실은 그분 사주에 영부인 사주가 없어. 여러분들 잘 뽑으셔야 돼. 진짜 잘 뽑아야 돼. 정말 영부인감은 아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한 무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김건희 씨와 상담을 한 적이 있는 무속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무당 생활을 하고 있는 하투시명입니다. 몇 년째 하신 거? 23년 됐어요. 김건희 씨와 상담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이거 언제입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고 공연 기획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스 사이공 공연을 개최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코바나 콘텐츠에서 2011년 미스 사이공 뮤지컬을 기획해서 공연하던 때거든요. 그때 저보고 공연을 보러 와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미스 사이공으로 다 저장을 해놨던 거죠.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편하게. 전화번호를. 네. 혹시 코바나 콘텐츠라는 단어도 그때 들어보셨어요? 그때 코바나 콘텐츠라는 그 명칭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 이름은 어떠냐라고도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연락을 받으신 겁니까? 060 인터넷 사이트거든요. 네. 060이라는 게 어떤 서비스죠? 그 전화로 상담하는 곳인데 저도 그거를 했었어요. 060으로 전화가 왔다? 예, 저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뭐 마음이 맞았겠죠. 한 번 해가지고는 전화번호를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아, 처음에는 네. 060을 했다가 몇 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마음이 맞는다 싶어서 따로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그렇죠. 그거 이제 따로 통화할 때 미스 사이공이란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궁금하실 때, 뭐 이럴 때 자주 통화했고. 그분이 지금 김건희 씨라는 건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작년 10월 달인가? 이제 어쨌든 저는 텔레비를 보지를 않아요. 저는 줄리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아침에 유튜브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네. 보고 확신을 했어요. 어떤 대목에서? 김범수. 왜 김범수 씨 이야기가 나오자? 그 얘기를 저랑 상담을 좀 여러 번 했으니까. 제가 이 분을 기억하는 거는 미스 사이공,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검사였다. 그 다음에 김범수 아나운서. 그 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나오고 미스 사이공도 나오고, 미스 나오고 그리고 무슨 그러면 총 얼마 기간 동안 그런 꼭 오랫동안 기억은 해요. 꽤 오랫동안. 예. 왜냐면 제가 거기서 오래 살다가 이사를 갔을 때까지 통화를 했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김건희 씨는 사회성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분이에요. 저랑 주로 사업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사업적인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 이제 사업을 성공해야 되니까 인맥이 어떻게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는 등 처음에 김범수 아나운서를 영업이사를 안 치기 전에 저에게 먼저 물어봤었어요. 사주팔자를 불러줬었거든요. 영입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라는 그러니까 취지로. 이제 그렇죠. 사업을 요걸로 추진하려고 하니 이런 사람이랑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 때문에 이 이사들을 좀 많이 물어봤어요. 아, 이사들에 대해서 물어봤다고요? 이사님들. 요 자리를 이 사람을 넣으면 괜찮겠냐. 네. 주요 직책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이 자리에 어울리겠냐 뭐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검사라는 말도 했다고요? 그냥 사주팔자를 불러주시면서 성격이 의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나하나씩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하게 됐는데 이제 사주팔자를 불러주시고 그 이제 누구냐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라고 하니까 검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찰총장까지 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저에게. 저는 기억나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되겠냐고 물어본 사람 그 사람 하나예요. 23년 동안 저 겁나 바쁜 사람인데 진짜 바쁜데 저는 검찰총장의 단어를 쓴 사람은 처음 만나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정확히 기억해요. 그러니까 주로 사업 관련 질문들 또 그리고 나중에는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검찰총장까지 올라가겠느냐.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랑. 이 사람을 통해서 높으신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만날 수 있겠냐라고. 근데 그걸로 통해서 인맥을 넓힐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본인 스스로 조금 개척하는 것이 훨씬 좀 좋지 않겠냐. 이제 포가 커요. 포부가 크다고요. 아, 그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 단어는 이 사람이 처음 썼다니까요. 23년 동안. 검찰총장까지 갈 수 있겠냐?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인맥을 넓힐 수 있겠느냐? 그런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넓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기자회견할 때 저는 그날 그 김건희 씨 뉴스를 보면서 손이 다 떨렸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제 여러 의사결정을 무속에 의지한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김건희 씨를 기억하는 단어는 뭐냐면 너무 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향이 좀 있긴 했어요. 유별나게 특정 인물을 자주 물어보셔서 제가 그래서 더 기억을 하는 거죠. 김건희 씨가 뭐 무속인한테 너무 의존을 한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논문도 좀 그쪽으로 좀 쓰셨더라고요. 그러셨죠. 예, 그때 당시에도 저에게 상담했던 기억을 보면 그냥 점을 보시는 거 있잖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 아, 그때마다? 네. 근데 김건희 씨가 절에 다녔어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김건희 씨가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기는 절에서 다녀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절에서 하신다고 하셨었어요. 저에게 절에서 만났다고 하셨었어요. 아, 남자친구를? 네. 무정 스님이라는 분이 진짜 스님은 아닌데 소개해줬다고 하니 그건 이제 절에서 만났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죠. 절에 다닌다고 하셨었어요. 이제 자기는 절에서 기도한다. 어떤 절인지는 모르시죠? 안 물어봤어요. 관심이 없어서 제가.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060이라는 거는 이 초당 계산이 돼요. 초당. 아, 근데 처음에 이제 060을 보고 전화를 했다면 거기 등록된 다른 분들에게도 전화했을 개연성이 거기는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거든요. 절대로. 내가 마음이 맞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전화를 안 켜놓으면 답답하니까 딴 사람한테 전화를 또 해서 물어보고. 패턴이 그렇다.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거는.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 또 딴 사람한테 가서 또 확인하고. 제가 060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한 사람한테 상담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때 김건희 씨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거를 잘 보는 사람 별로 없다고. 아, 다른 사람들하고 해봤는데 네. 다른 무당이 자기 거를 잘 못 본다고 얘기했죠. 개인의 기륭 화복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사업상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일은 23년이나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고지식한 거일 수 있어요. 이게 영부인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 김건희 씨는 그때 제가 대화를 해봤잖아요. 대화를 해봤을 때 좀 그렇지 않을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이 사람이 영부인 후보라고 이렇게 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변했을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그때 인품으로는 설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남의 거를 너무 궁금해하세요. 그게 왜 걱정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남의 것을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이제 나라를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남의 것을 자꾸 궁금해하시면 그게 어떤 점에서 걱정이 되시는 겁니까? 그때 남의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욕심이 많거든요. 일단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시게 된 우선 자연인으로 내가 10년 전 만났던 김건희 씨가 영부인의 인품인가 하는 그런 우려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남의 일을 너무 궁금해한다. 욕심도 많고 그게 이제 국민으로서 걱정이 된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그래서 설마 저분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전 봤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억하는 내용들이. 다 우려돼요. 한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상담했던 내용 중에 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인품이 과연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하실 수는 없는데 그때 상담했을 때 받았던 여러 가지 인상이 있는데 영부인에 어울리는 분은 아니구나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는 대목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남의 일을 계속 물어본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이제 의심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으니까 남의 것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공적 영부인의 자리에는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어서. 네, 그렇죠. 사주를 상당히 많이 믿는 편이에요. 정말 많이 믿고 직원이 들어올 때 아니면 뭐 자기가 궁금할 때 그때마다 저에게 상담 의뢰를 한다는 거는 이런 사람이 영부인 후보로 나왔을 때 좀 회의감이. 알겠습니다. 자, 걱정되시는 점은 그렇고요. 혹시 이런 오해는 풀고 싶다. 일단 유튜브를 올리게 된 계기는 다른 뜻은 없어요. 이 사람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여러분들도 아마 열심히 살다 보면은 희망의 꽃이 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제가 돈을 받고 거기를 팔았다. 어떻게 하다 무당이 정치판에 들어갔냐. 근데 사실은 저는 정치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국민의힘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도 아니에요. 김건희 씨를 욕되게 하려고 올린 것도 아니었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사로도 뜨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여기에 또 인터뷰를 응하게 된 거는 그냥 이 말 저 말 서로가 퍼져나갈 바에는 그냥 제 입으로 솔직하게 제 의도를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본인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고.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그렇다면 본인의 입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네, 싶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고. 알겠습니다. 네. 걱정되시는 지점도 있고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 점도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인터뷰에 보면은 영부인 까미 아니다. 저 까미라는 단어 안에서 영부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 이 단어는 썼어요. 품이라는 게 있지 않냐고요. 품이. 예. 근데 이분은 이거를요 제가 인터뷰 상담한 내용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내용을 빼고.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영부인이 됐을 때 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냥. 그때 상담하면서 주고받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영부인의 품위는 아니다. 네. 욕심이 많았다. 욕심 많아요.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너무 커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욕심이 크다고요. 그냥 머릿속에 온통 성공하고자 하는 거. 과연 거기에 갔을 때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될까라는 것은 이제 그 자리에 어울리게 일들을 처리할까 뭐 그런 걱정이신. 네 맞아요.